핫한 뉴스가 당명 변경이었잖아요. 국민의힘으로 당명,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도 작업도 주도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한 2달 정도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 홍보본부에서 네. 이 부분도. 네네. 네, 처음에 딱 홍보본부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첫날 비대위원장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신 것이 당명 당사 바꿔달라. 오. 그 숙제를 주시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쨌든 결정권자의 의사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당명과 당색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하. 물어보니 예. 이제 제가 한 번도 국회에서 다선의 정치인에게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꺼내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무슨 단어? 상상력을 발휘해달라. 상상력을 말씀을 발휘해달라. 하시더라고요. 네. 창의력. 네, 보통 이제 어떤 정당의 이념, 뭐 색채 등을 예.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보통 전례적이잖아요. 뭐 우리 당은 뭐 역사가 깊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념 뭐 이러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 다 소결하시고 상상력을 발휘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저 하시더라고요. 같은 비창의적인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자유통합당, 뭐 미래한국당 뭐 이렇게 그렇죠. 갔을 거예요. 옛날 거 대충 섞어서. 아마 거의 좋은 단어를 다 쓰고 조합을 해봐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 자체에 네. 대해서 조금 좀 비판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힘당, 과거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정당 정치의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상 이거는 시민단체나 직접 민주적 요소가 이제 많이 그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 있어서. 단어인데 정당 명칭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냐. 오히려 정당 정치를 퇴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당명에서 이런 비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당명을 지금 이제 제일 이 당명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이 딱 이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죠. 빠졌어요. 두 번째, 이 보수 정당에서 사용했던 이제 전통적인 가치의 상징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 공화, 자유 이런 단어들이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다. 이 두 개가 제가 질문을 의원들한테도 많이 받고 또 이 당 사랑하신 당원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예. 일단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 그리고 힘이라는 단어가 뭐 운동권 세대의 용어다. 아니면은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위 관례적으로 진보 진영의 상징을 담아낸다. 그렇죠. 과거 라는 국민회의도 부분이더라고요. 있었고, 예. 예. 근데 상징이라는 것은 시대의 시선이고 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굳이 어떤 진보냐 아니면 뭐 운동권이냐라는 개념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는 건 이미 기성세대들의 시선이다. 제가 이미 그거 유효하지 제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점과 관련해서 이거 영문으로 보니까 피플 파워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피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니까 포폴로나 뭐 포퓰 뭐 이렇게 나온 게 네네. 피플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인민이나 민중 이렇게 해석을 돼요. 네네. 근데 보수 정당에서 피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미래통합당의 역사나 전통을 본다면 피플이라는 단어보다는 네이션이라는 단어, 네. 국가주의적 국가. 해체가 있는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보다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교수 아니에요?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깊었어요. 예전에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막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강한 국가를 표방을 많이 했잖아요. 뭐 예. 머슬 코리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했었는데 예. 지금 달라진 시대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은 강한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강하게 하는 강한 국민의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 우리가 방점을 찍을 지점은 국민의 힘을 만드는 것이지 정치인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아니 네. 바라보는 저 시선이 완전 다르네요. 네. 패러다임이 완전 다른 부분입니다.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네. 그 국민의 힘 하니까 이제 기존에 국민의 당명 졌던 그 어떤 관성의 네. 그런 거 아니냐 네. 기사에서 이제 제가 본 건데 그 다음에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 진짜 많이 그러시겠죠. 받았는데 네.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제 속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약간 울컥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아니 우리 국민의힘 그때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103명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 들어오셨으니까 104명이다. 네. 104명이 있는 정당이 국회의원 3명 있는 정당이랑 국민이라는 단어가 비슷해서 차별을 못 가져간다는 점은 그거는 정당 이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정치의 결과물들이
전혀 국민들에게 효용성이 없다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그 질문 안 하시던데요. 사실은 당명 말고도 당색 얘기도 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당색 가지고 이제 처음에 언론에 오픈되어 있는 게 원색, 삼원색을 네. 말씀하셨고 그 삼원색에 대해서 다 좋다라고 했는데 알려진 바로는 의원총회까지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반대, 다른 이견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이 당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대소사, 뭐 작은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당명이나 당색에 관련돼서는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명 관련돼서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당명을 받았어요. 근데 17,000여 명이 한 일주일 정도에 어마어마. 17,000여 명, 완전히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저희가 저희 정당이 그 수권을 하고 있을 때 2012년도에 새누리당 이름을 만들 때 한 8,000여 개, 그리고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당명 공모할 때가 한 3,000여 개. 근데 이번에 17,000여 명이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많은 기대, 관심, 변화에 대한 열망 등등을 조금 담아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색도 마찬가지예요. 당색도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까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셨다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상상력을 발휘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를 뭘 말씀하셨냐면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리더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다양성이라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당 이름, 당색, 당 심볼 어디다가든 좀 녹여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어떤 특정한 한 편의 이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민이라는 조금 광의적인 이름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고 색깔도 이제 정치판에서 쓰이는 색의 용도가 이제 피아식별의 용도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모여, 파란색으로 모여, 이제 청백정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제 함양할 수 있는 좀 품이 넓은 정당의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홍보국에서는 한 가지 색깔, 이제까지 정당에서 쓰이는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을 좀 혼용을 해서 그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녹여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관건은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선된 의원들과 이제 당협위원장들한테 한번 연락을 돌려보니까 기본적으로 당선된 의원님들께서 가지는 핑크색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핑크색을 선호하시던데요. 여론조사 1등 했다고. 어떤 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당선시켜준 고마운 색. 당선된 분은. 그러니까 당선된 분에게 핑크색은 승리의 색인 거예요. 당선되지 않은 분한테는 우울한 색이죠. 그렇죠. 실패의 색이죠. 당선된 본인이 분보다 우울해서 바꿨구나.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승리하신 분보다 패배한 사람의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당 차원에서는 이제 조금 슬픈 색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딱 한 가지의 색깔은 더 이상 정당에서 쓰면 안 된다는 원칙과 기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과 이제 사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조금 더 품이 넓은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색깔을 혼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지점에서 하나의 색이 아니라 두 가지 색, 세 가지 색을 조금 자유롭게 혼용할 수 있는 좀 이제 유연한 정당의 색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제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색만 있으면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삼원색을 제가 비대위에게 제안을 드렸고 이제 노란색을 넣느냐 마냐 이게 너무 다양한 색깔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진보를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어떤 정치 해석도 있더라고요. 옛날 DJ 저기 때부터 평화민주당 때 노란색이었죠. 정의당도 그렇고. 그래서 전 노란색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노란색 은 빼고 그냥 빨간색, 파란색, 흰색으로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또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정당색을 이제 바꾼다고 세 가지 색이나 섞는다고 그러니까 미래통합 저기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무지개로 바꾸잖아요. 아마 그 7가지 빨강, 파랑, 흰색 프랑스 마크롱 같은 어떤 그런 젊은 지도자들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다 보면 그만큼 이제 아까 다양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포용성, 다양성일 텐데 그럼 스펙트럼이 실제 정당의 아이덴티티, 가치에 대해서 좀 네. 다양성이 있어야 네. 될 텐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로부터 개혁진보, 개혁보수까지 다양하게 여러 갈등들도 있잖아요. 아직 다 흡수 통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저희 당의 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 좀 가까이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밀접하게 갔다 오셨는데? 우리 예. 당이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 이념 그리고 성향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지점들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당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김종인 대표께서 광주에서 무릎을 꿇으셨던 사건이라던가 예.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헌법과도 같은 당의 정강에 5.18 민주화 정신을 담았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진통을 거쳐서 예. 많은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강에 넣었던 적이 있고요. 지금 또 이제 뭐 이름이야 어떻게 불리울지는 이제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랑 조금 다른데 공정 그 기업 규제 3법 같은 예. 경우에도 네. 지금 비대위원장님과 원내 의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르지요. 네, 예. 그건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찬성하기가 조금 힘든 법안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한철수 부분에 대해서 대표도 좀 그럼요. 이견을 냈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례적으로 진보의 어젠다, 보수의 어젠다의 그 경계를 굉장히 빠르게 넘나들고 있는 모양새를 당 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그 희망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